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일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고 실력을 팍팍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세 조건 BQR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참이 되는 것을 골라달라. 할 수 없는 걸 골라달라 되어 있군요. 자, 명제 주어져 있다. 추론 좀 하라 이런 얘기네요. P이면 not R이다. not P이면 Q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연결할까 이런 건데 R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Q이면 P이다. 이렇게 대우까지도 이제 참여 명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또 요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재밌군요. not Q이면 P이다. P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R이면 not P이고 not P면 Q이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대우를 통해서 이제 공통 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이렇게 처리하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참고지를 열심히 찾으면 됩니까? R하고 Q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R하고 Q 관계. 야, 그거는 이제 어떻게 좀 찾으면 될까요? 여기에 R하고 Q 관계 찾으면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R하고 나피역은 어디 찾습니까? R하고 나피. 오, 이쪽에 있습니다. 또 맞습니다. not Q이면 P. 이쪽 관계 있군요.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not Q이면 이건 요렇게 관계가 된 거죠. not Q이면 not R. 이것도 맞는 얘기. P이면 Q.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가는. 자, 명제 됐을 때 이제 되게 이제 공통으로 두 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뭐 추론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쉽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P가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구해달라.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펴봤을 때 두 집합 포함 관계가 같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건 사실 0, 0 이하의 모든 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뭐 얘가 음수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좌측 집합이 더 큰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1번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좌표평면 선상에서 요거 1번 문제 볼 때 P 명제라는 것은 0,0 요거 빼고 모든 순서쌍들이 다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선상에 있는 많은 순서쌍들 그 중에서 이제 0,0 요거 하나 빼고 다 되는 거고 그 다음 Q집합은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y는 꼴 마이너스 x니까 요 직선 쫙 그어서 여기 뭐 10,10 이렇게 대입한 거니까 요 한쪽 편에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좌측 집합이 더 큰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 2번은 이제 xy가 유리수 이렇게 딱 정의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리수가 됐을 땐 당연히 합해서 유리수가 되는데 유리수가 아닌 것들 무리수 이런 것들 더하기 해서도 유리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른쪽 집합이 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좌측은 뭐 범위가 다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x-2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보게 되면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되니까 범위 자체가 더 큽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대값 해석.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절대값은 제곱 해석이 나오면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겨서 인수분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좌측 집합이 더 크겠죠. 자, 그렇다면 바르게 풀이하는 것은 4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맞춰서 답을 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풀이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집합을 찾아달라. 제가 이제 설명 부분 잘 보셨죠? 자, 집합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잘 관찰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 q, r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범위를 좀 확실하게 표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P는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2 0보다 크다 처리되어 있고 1, 2의 인수분해. 자, 2의 11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크다 되어 있으니까 범위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의 2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P라는 명제가 나타낸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연수 x라고 돼 있죠. 자연수니까 여기 그럼 6, 7, 8, 계속 커져가는 거니까 땡땡땡 이렇게 표시해가면 이제 P란 집합 되겠고요. 그 다음은 3x 플러스 2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3x는 5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러면 x는 3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자, 그럼 q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2부터 시작하나요? 2, 3, 4에서 쭉 가는 이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r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k네요. 자, 그럼 k가 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p는 r이 견 충분조건. 그러니까 r이라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원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자,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r이라는 집합은 이 q라는 집합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포함 관계를 논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P라는 집합보다는 R이라는 집합이 더 커야 되겠고 Q라는 집합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이라는 집합은 될 수 있는 것은 뭐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고 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6가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런 집합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앞쪽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2보다 크다가 되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K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1보다 큰 집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려면 X는 5보다 큰 집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이 숫자가 다 되겠다. 그러니까 K값은 1, 2, 3, 4, 5 이런 숫자가 모두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얼마인가요? 6에다가 10에다가 그러면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모든 K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15가 답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범위 표시하는 것까지도 참 큰 무리가 없는데 마지막에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집합, Q집합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요. 좀 생각해 보니까 요 자연수라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P집합 여기 지금 이게 좀 여기 열심히 구했는데 이게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렇게 P집합, Q집합을 정확하게 해당하는 자연수를 구해놓고 우리가 구할 집합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X값이 1보다 큰 집합. 이거는 이제 자연수 해당 상황이니까 2부터 들어가겠고 X가 5보다 큰 집합. 물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써야 되니까 6부터 딱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수 K라는 것은 1부터 5까지 되겠다. 됐습니까? 결론내는 절차. 생각보다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좀 존재합니다. 앞쪽 부분인데 자, 이런 문제 형태들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는 분식 맞는데 성립하는 과정을 증명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좌변을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나 이런 부분 채워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열심히 만들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AB 되어 있고 여기 4분의 B제곱이니까 4분의 3 B제곱이 좀 더 남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럼 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수가 되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이고 여기 또 4분의 3 이 부분도 이제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또 좀 더 달리 보게 되면 4분의 3 B제곱 되는데 이건 좀 달리 고쳐서 2분의 루트 3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좌측도 제곱이고 오른쪽도 이제 제곱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등호는. 그럼 이제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모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보게 되면 가 파트 열심히 집어넣었던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는 B가 0이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나 파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히려 이쪽 부분이 이쪽에 써 있는 건가요? 그럼 A-2분의 B가 0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A는 2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관계식은 이렇게 돼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B 값이 0이니까 A 값도 0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A, B 모두 다 0. 이때 성립한다. 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풀이하려면 이제 가에 알맞은 식을 FP라고 했다. 가에 알맞은 식이 저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FB라는 것은 4분의 3 B제곱 이런 식이 FB였고
GAB, 나의 필요한 식. 아하, AB가 들어간 식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죠? A-2분의 B의 제곱, 요 형태가 바로 GAB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여기다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F2를 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약분해서 3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G에 5, 4를 집어넣습니까? 5를 집어넣게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5 마이너스 이곳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죠?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9 이렇게 처리되는데, 9가 아니군요. 아니란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한데,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부분이 제곱이 아니고, 요 식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자, 등호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 안쪽이 0이다 라는 부분만 써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A-2분의 B 요 부분을 GAB라고 놨다. 그러니까 또 이쪽 지구에서 제곱이 사라지고, 와우, 이거 뭐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계산 결과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6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이 부분은 어쨌든 0 되는 거니까 뭐 틀린 항목은 아니죠. 제곱 이 전체 이 부분을 이제 0이 되게 하는 값이라고 봐도 되겠고, 결론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로 안이 0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네요. 자, 처음엔 전체에다가 고쳐서 이제 문제 필요한 형태로 좀 이게 좀 상당히 좀 찝찝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문제 형태 풀이해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는 좀 보여드렸습니다. 의미가 좀 명확치 않게 괄호가 되어 있어서 조금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9 형태에서 12가 답이셨으면 아주 좀 더 또 당황스러웠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증명하는 절차 같이 살펴봤는데 제 설명이 좀 보탬이 좀 되겠죠? 자, 복습 철저하게 좀 이 문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소재인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 좀 설명 들으면서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또 아마 여러분들 이제 경험 쌓는데 보탬이 될 거라 이제 생각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문자가 이제 역수 형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쪽에 x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이제 분모의 역수 이렇게 되는데, 자, 2x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되죠. 그럼 4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를 좀 해줘야 주어진 식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수, 최소값, 산술기하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대표적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2-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형태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데 그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역수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일치되어 있는 부분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x집합이 0, 1, 2 되어 있습니다. x에서 x집합으로 의 함수가 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뭐 함수가 돼야 되는데 1번과 같은 경우는 f0 이런 걸 구하려면 루트 안이 마이너스를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타깝군요. 다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령 이건 이제 1번 문제 풀이고 2번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2를 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x에서 x집합이니까 치역에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죠? 이거 좀 곤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볼 때도 어떤 걸까요? 뭐 2 정도 대입하면 되나요? 3번도 f2 대입하게 되면 5 이렇게 되는데 5가 역시 없죠. 이런 거 좀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0일 때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고, 아닐 숫자일 때 1, 2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4번은 함수가 되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또 뭐가 되겠습니까? f2를 대입하면 결과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치역에 4가 없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함수 찾아가는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뭐 발레 형태처럼 안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답을 해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쉬우니까 가볍게 잘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쭉 주어져 있는데 1대1 행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종욕조 있고 치욕,
1대1 대응.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죠. 상수 AB에 대해서 AB가 되는 그 값을 모두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습니다. A 값이 양수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처리된다면 치역은 0부터 나온 결과가 어디까지 되죠? 3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 A 값이 0보다 작은 이런 직선이 된다면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처리됐을 때, 자, 여기 부분 이제 최소 0 이렇게 되는, 자, 큰 틀에서 보면 모양제 두 가지가 나오는 이 형태를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니까 잘 대입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때 결과가 0이라면 A 더하기 B 한 A 결과는 3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두 식을 더하면 2B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좀 A 값도 2분의 3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A, B 두 개를 곱하게 해달라. 자, 이때 이제 A, B를 곱하게 해주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도 계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2분의 3이 되게 되면 이때는 A 더하기 B 계산 결과가 0이 되겠고, 하하,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2B를 구하게 되면 3 되니까 B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이제 부호가 좀 다른 형태가 되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가 되겠죠? 자,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A, B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다. 해서 A, B 값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곱하기 B 값이 되는 두 개의 값을 각각 라지 A, 라지 B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결과를 더하기 해달라. 자, 결과는 0.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풀었는데 0 나오면 좀 가끔 허탈하기도 하지만, 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문제에서 자, 1대1 대응이다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에 대입해준 원소 꽉꽉 채워서 대입했을 때 치역도 꽉꽉 채워서 나오는, 자, 이런 형태 모양이 된다.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된다. 뭐 아주 간단한 이론이 됩니다. 실수 없이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괜히 이런 표현들, 정확한 표현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 확실하게 학습해서 이 정도 문제들은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g가 같아야 되겠다. 정의역으로 한다. 그러면 저 열심히 대입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열심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g에다가 또 역시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호, 같아야 되는 거니까 관계식 하나 아름답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2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3을 또 열심히 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3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 플러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3a 플러스 b 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이와 14? 숫자가 커지나요? 큰 이런 숫자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을 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하게 되면 4a가 되겠고, 빼기 그러니까 16 되니까 a 값은 4가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4다. 그러면 이항시키니까 B 값은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더하기 B 계산 결과 뭐 6 쓰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풀이가 뭐 벌써 끝나네요. 대단한 거 없죠? 자, 정의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주어진 함수가 또 같은 함수가 되려면 대입해서 나온 이 결과들 되죠? 이쪽은 오호 G-를 안 썼네요. 오호 G3은 안 썼네요. 자, 어쨌든 결과들이 서로 이렇게 같다 해서 관계식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 형태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추고 있는 거죠. 자, 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x에서 y로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대응관계를 완성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1대1 대응관계. 됐습니까? 근데 완성했을 때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2개 정도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만 좀 더 완성해서 주어진 식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는 x로 대응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이쪽에 1, 2가 남았고 이쪽에 2, 3이 남았는데 2는 2로 못 가는 거니까 2가 3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이 2로 가야 되는, 완성됐습니다. 오호호호. 자, 그러면 f 인버스 2다라는 건 뭘까요? 2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알겠습니다. 결과 그러면 1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 f 역함수 a 계산 결과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1 처리됐으니까 결과가 3이죠. 자, 이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f3이 a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3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를 좀 살펴봤더니 얼마더라? 4더라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응 관계가 상당한 부분 뭐 다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fx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 값을 구해달라. 자, 함수식 조금 살펴봐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0보다 클 때 3 처리가 돼 있고요.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0보다 큰 쪽이니까 3에서 직선 그리면 되겠고. 자, 2차 함수, 뭐 x제곱 이 정도로 하면 뭐 2차 함수 가볍게 그려갈 수 있는 2차 함수가 쭉 그려져 가서 0보다 작은 쪽만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그래프는 좌측의 곡선의 직선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요. 뭐 f-2 -2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하니까 4에다가 3이니까 7 나왔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7을 대입해야 되는데 7은 양수니까 오른쪽 위쪽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7 플러스 3 됩니까? 그래서 -4에서 결과, 그럼 좌측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역함수의 7이다. 됐습니까? 저도 뭐 눈, K 이렇게 해줘서 무엇을 대입해주면 7이 나올까? 이런 거죠. 7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좌측에 있는 어떤 것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아니면 이제 7이 나올 텐데. 자, 우리가 풀이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우, 와우. 이걸 좀 살펴봤다면 K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쪽 결과 그럼 -2가 되었고, 좌측 결과가 -4였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6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와, 그래프는 괜히 그리라고 애만 썼습니다. 거의 써먹을 일도 없었는데. 됐습니까? 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함수 그래프를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죠.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그래프와 겹쳐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유리함수 알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이 평행이동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항목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주어진 식 맨 처음에 x-1분의 3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겹쳐지는 거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x-1분의 3에 x-1 해주면은 -3 플러스 3 플러스 a 이런 부분도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점근선은 알아보죠. 뭐 x는 1, y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분모 0 만드는 숫자, 나눴을 때 목 드는 숫자. 됐습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나중에 점근선의 x는 0, y는 0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평행이동 자체를 뭐 b만큼 c만큼 해줬는데 x로 -1만큼 이게 이제 b 값이 되겠죠. 그럼 c 값은 y로 -3만큼 처리됐고요. 겹쳐져야 된다면 아까 열심히 좀 정리해 놓은 이 부분이 최종에 남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1이랑 1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우와, 죄다 음수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해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점근선,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이 같은 의미를 갖는 물론 이제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점근선 자체가 그대로 이동돼서 이동한 것에 점근선이 돼가는 거니까 자, 점근선 질문하는 부분들이 평행이동 질문하는 거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점근선 구할 때는 분모 0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그 숫자가 점근선 xy가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1번 복습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와, 단설도 한참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x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하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분자는 제곱이 되겠고 분모는 뭐가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이니까. 그러면은 3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면요. 2 여기는 3 2 루트 3 더하기 1에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x값을 좀 깔끔하게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식 x-1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복잡하네요.
자,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통분 겸 유리화가 되는 거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1이 되겠고, 이쪽이 그럼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1의 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1은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제곱할 때 x, 2x가 되겠고, 1, 2가 되겠고, 됐습니까? 루트 2x, 2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는 지워지는군요. 자, 이렇게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에 2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2배에 뭐가 되죠?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좀 어떻게 현명하게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 여기 부분은 루트 3을 또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약분되는데 부호가 좀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하면 최종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종 계산 결과가 됐는데 이걸 또 a 더하기, 그러면 a 부분은 정수 부분 없으니까 a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b 루트 c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c 값은 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루트 3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문제 형태에 맞춰서 좀 써놔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자, 됐습니다. 주어진 값을 모두 다 어떻게 하라? 더하기 해달라. 더하기 하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2번은 뭐 유리화하는 과정,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합차 공식이 a 플러스 b 하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하기 해서 a제곱 빼기 b제곱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과정에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니까 곧바로 이렇게 쓴 부분들, 자, 이 부분도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제 곧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들 조금 눈여겨 받으시면 속도를 좀 붙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산이니까, 자, 저는 이제 부담감 없이 설명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뭐 b-a의 최대값, 그럼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b는 최대가 되고 a는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값을 구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형태, 이건 뭐 그래프를 뭐 정확히 잘 그려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3x 플러스 3 마이너스, 여기 또 음수되는 이런 형태네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축을 좀 현란하게 잡고요. 됐습니까?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잡고요. 그 다음에 y가 3입니다. 3. 이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3 잡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4분면이 좀 음수인데, 근데 이쪽 쪽을 잘 그려야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도 계산해줘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나요? 숫자도 이상합니다. 3분의 10? 숫자 됐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에 4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좌표 표시해서 유리함수 됐습니까? 자,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또 그려가는데 더 그릴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림 일부 부분 그려져 있고 좌표 표시가 되어 있고, 좌표를 좀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4, 3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 숫자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얼마였나요? 4였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표시, 직선을 그리는데 y절편이 다 3되는 이런 직선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직선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ax 플러스 3보다는 항상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죠. 이게 최대한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지나갈 때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쪽 오른쪽 건 어떻게 그릴까요?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가장 낮게 그린 부분은 이렇게 그려야겠습니다. 됐습니까? b가 이렇게 낮게, 사실은 근데요, 이게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이게 b의 최대값이 바로 여기 점 지날 때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최대값이 이렇게 여기 점 지날 때가 되고, 됐습니까? 자, 최소값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점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0,3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x가 2만큼, 근데 y는 마이너스 1만큼 해주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쪽은 x가 4나 증가하는데 y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감소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빼기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됐겠고,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니까 6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5다. 자, 계산도 조금 뭐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낯설기도 하지만 막 큰 흐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취지를 좀 밝혀가는 그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주어진 식, 요거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 때문에 살짝 좀 정리했고요. 자, 해서 이제 점근선 표시하고 주어진 영역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부분이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쭉 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분면이 있는데 이쪽 사분면 지금 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관심이 없었고요. 정확하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좌표까지도 요 좌표가 이제 결국은 다 써먹게 되는 거니까 좌표 정확하게 잘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이 직선보다는 물론 이제 정확히는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죠. 구간에서 이제 이 직선보다는 항상 이 위쪽 위에 있는 직선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되게 그려가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제 조금 생각하는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는 절차. 복습 좀 해야 되겠죠. 자, 복습 좀 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fx하고 gx 두 교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y는 1 x에서 대칭을 하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교점 자체가 f하고 g하고 만나는 거고 y는 1 x하고 만나는 거 어떻습니까?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그래프를 뭐 사실 그려도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y는 x하고 만나는 이 교점을 찾아가면 풀이를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항을 시켜서 4x-3 되겠고 2x x-2 처리해주면 되겠고, 계산하려면 우리가 제곱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이꼴 4x-3 처리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돼서 x값이 1하고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럼 좌표 자체가 1,1하고 7,7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거리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루트, 그럼 어떻게 되겠죠? 6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루트 2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핵심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함수 fx하고 gx하고 이 관계를 좀 살펴야 되는데, 자, 교점 자체가 같아지는 거니까 fx하고 y는 x 사이의 관계로 해서 풀었다. fx하고 y는 x 사이의 관계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만 잘 대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2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는 되겠습니다. 자, 22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2 곱하기 10 이렇게 좀 크게 잘라서 보면 되겠고, 2 곱하기 11에다가 2 곱하기 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하는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지수들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니까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수의 1을 더하기 해서, 자, 곱하기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 4, 12, 12가지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근데 이 공식 부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유도 과정 자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다. 자, 그럼 약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약수를 모두 다 써보면 됩니다. 근데요, 그냥 적대고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자, 뒤쪽에 있는 지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1제곱에 b의 0제곱, a의 1제곱에 b의 1제곱 해서 a의 1제곱, b의 베타 제곱 썼고,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는 또 a의 지수를 높여가는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쓴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A의 지수가 0에서부터 알파까지니까 알파 플러스 1개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B의 지수가 0부터 베타까지니까 베타 플러스 1개.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 개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해주는 개수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리 좀 해보니까 그냥 소인수 분해만 가볍게 끝나면, 자,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이 소인수 분해만 다 끝났다면 그것에다 짝딱 더하기 해서 곱하기 해주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원리 형태 설명 들었으니까, 자, 원리 부분들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공식이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조금만 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빨주노초 파 5가지 색을 이용해서 5가지 영역을 칠하려고 합니다. 색을 중복해도 좋은, 이게 이 문제죠. 이게 좀 뭐 이론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습니다. 면의 색칠하기.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자, 왜냐면 뚜렷한 풀이 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가장 많은 곳에,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그럴싸하게 이론은 좀 정리가 하나 됐습니다. 근데요, 이 이론 이외에 다른 것들은 주어진 모양에 따라서 계속 좀 칠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그 이상의 또 다른 원리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빙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할 때는 이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칠할까요? 5가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우리가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 그 다음에 4가지 색을만 사용해서 칠할 때, 그 다음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할 때, 이렇게 색깔 사용 개수 형태로 좀 나눠서 좀 생각해 가는 게 좋은 풀법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가운데 부분을 칠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 접하는 거니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빙 들어가면서 쭉 칠한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120까지 해서, 자, 5가지 색 쓰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실은요, 계산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4가지 색을 칠해야 되겠다. 4가지 색만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일단 가운데를 칠하는 것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칠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색깔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3가지 색만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가지 남은 색깔 중에서 3가지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색을 선택해야죠. 됐습니까? 자, 이제 사용할 색깔 3가지가 선택됐습니다. 자, 근데요, 칠할 곳은 4군데죠. 색깔은 3가지, 칠할 곳은 4가지, 4군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중 한 가지 색은 중복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가지 색깔 중에 또 한 가지 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복 사용할 색을. 자, 그리고 그 색을 칠합니다. 그럼 2군데를 칠해야 되겠죠. 칠하는 곳은 가, 다 부분을 칠하거나 혹은 나라를 칠하거나, 이렇게 이제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2가지 색깔을 2군데 칠하기. 이해됐습니까? 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가 되겠고, 다시 3 곱하기 2, 5 팩토리얼과 거의 똑같은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까지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3가지 색 칠하는 경우, 일단 가운데를 또 똑같이 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 하나 사용했으니까 칠할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사용색은 이제 2가지 색이 나온 거죠. 그러면 4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 사용색을 또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을 한다. 그럼 2가지 색을 칠을 하는 방법은 각각 색깔을 2번씩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칠하는 방법은 가다 짝을 지어서 칠하거나 나라 짝을 지어서 칠하는 거니까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가 6가지가 되니까 30에 2니까 60까지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럼 전체 가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120까지, 240까지, 더하기 60까지. 됐습니까? 300에 420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상당히 까다롭죠? 자, 이런 부분들이 면에 색칠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칠할까를 좀 생각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색칠하기는, 자, 가장 많은 제품, 자, 이 가운데 부분을 제일 먼저 칠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빙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칠할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깔 5개를 모두 다 쓸 때, 아니면 이제부터는 4가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3가지만 사용하고, 요렇게 좀 틀을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 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죠?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 가운데 칠했고
사용 색깔은 이제 세 가지 색깔 남았으니까 세 가지 사용 색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색은 두 번 칠해야 되니까 두 번 칠할 색깔을 선택하고 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칠하고. 됐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절차 부분들을 정확하게 복습 잘 하셔서 자, 까탈스러운 문제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습 여러 번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명제의 역, 대우를 모두 작성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거짓인 명제는 반례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기억,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먼저 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을 구하게 되면 x 플러스 y가 0이면 결론 부분을 가정해서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써가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명제가 우리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 P이면 Q이다 나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대우는 어떻게 되죠?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역을 구했습니다.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집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x 플러스 y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합이 되겠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합이 좀 이쪽이 훨씬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순서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예를 들까요?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반례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1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반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럼 대우 갑니다. 대우 x 플러스 y가 0이 아니면, 자, 이건 이제 대우가 사실 그냥 명제가 더 좋은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집합적인 면에서 이제 오른쪽 집합이 더 훨씬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역부터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결론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 x가 0보다 크고 이고 y가 0보다 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x, y가 0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좀 해서 써놓으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집합은 이렇게 집합이 되겠고, 자, xy가 0보다 큰 집합은 이렇게 집합, 이렇게 집합. 집합이, 자, 뒤쪽에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훨씬 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대우를 구하겠습니다. 대우 x 값이 0보다 크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고 y가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해놨고요. 이면 다음 어떻게 되죠? xy가 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얼굴에 큰일 났습니다. 이야, 큰일 납니다. 지금 이고 이거나 그리고 또는 이라고 고쳐야 돼. 또는 이야, 이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집합, y가 0보다 작은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또는에 이런 집합이 되겠고, 이쪽은 xy가 0보다 곱하기 더 작은 거니까 2, 4분면 4, 4분면 형태가 되겠죠. 자, 집합이 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반례를 들어달라. 그럼 3, 4분면에 있는 것들이 다 반례가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반례에 해당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뭐 반례라는 부분들은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원래 주어진 명제 자체의 집합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포함 관계를 통해서 참거짓을 밝혀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P이면 Q이다. 이면으로 돼 있는 이런 명제는 자, Q 집합이 더 클 때 참이 되는 거니까 자,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하셔서 문제풀이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천고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x 집합 범위가 나와 있고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와우, 합성함수 그래프를 구해야 되네요. 자, fx, gx의 함수식도 작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함수식부터 작성을 하죠. fx 함수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 그러면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 이제 y절편이 2겠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처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에다가 그럼 뭐 2x, y 절편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좀 2에다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x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fx가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gx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gx 어떻게 될까요? 와우, 2분의 1까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에 2니까 기울기가 4가 되나요? 4x 처리가 되겠습니다. x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기울기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x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겠고요. 와, 이건 뭐 많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기울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 기울기는 또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플러스 8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와우, 4개짜리 구했습니다. 자, 됐죠? 자, 겨우겨우 뭐 일단은 식들은 좀 다 구해놨습니다. 이제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g를 f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가 되겠습니다. g라는 함수들을 f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다. 자, 그런데 이제 g라는 함수가 범위가 4조각 되어 있는데요. 와우, 0부터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이 치역을 열심히 구해서 그걸 f에다 대입한다. 그래서 최종 그래프를 그리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호,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2분의 1 우리도 4조각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2분의 3 2 됐습니까? 자, 대략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부터 2분의 1 사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쭉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0부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0부터 나온 이 결과를 fx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0부터 2로 이렇게 대입해야 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모양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맨 처음 0과 2분의 1 사이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와,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분의 1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의 결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그래프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부터 0까지 결과가 얻어지겠고, 그거를 이제 f에 대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2에서부터 0까지 결과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겠다. 2에서부터 0까지.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와, 다행이네요. 저 그래프 자체가 대칭 구조라서.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눈치챈 것 같습니다. 1부터 2분의 3까지를 대입해봐도 0부터 2까지 결과 나오는 거니까 처음 그래프와 똑같은 모양들을 다시 한번 그리겠고, 그 다음 2분의 3부터 2까지를 대입해주면 자, 2부터 0까지가 또 나오는 거니까 2부터 0까지 나온 결과는 또 똑같은 모양 이런 형태가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 드리는데요. 와, 식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자, 근데 이 함수식을 만약에 써달라. 와, 그러면 진짜 화려한 식을 써야 되는데, y는 f의 gx를 이렇게 좀 써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범위를 뭐 엄청 많이 나눠야 됩니다. x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무려 8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8에다가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x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식이 얻어지겠고, 그 다음은 야, 이건데 8 되겠고, 8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겠네요. 4분의 1 x 2분의 1. 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뭐 보여드려야 되죠. 뭐 시작했으니까 뭐 하죠 뭐. 자, 그럼 2개 했고, 그 다음엔 또 요거 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엔 4분의 3을 지나는 그런 형태라면은 마이너스 8에 4분의 3이니까 전개해주면 2에다가 6이 되나요? 자, 플러스 6 이런 처리되는
됐습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4분의 3보다 클 때는 그렇면 이제 뭐 빨리 눈치채야 되죠. 뭐 8x 되겠고 마이너스 6 처리 되겠습니다. 4분의 3 x 1개. 와, 이제 그럼 거의 절반한 건가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와, 그럼 그 다음 또 여기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8x 여기는 또 이 4분의 얼마인가요? 4분의 5를 지나는 거죠. 이게 그럼 10이 됩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10 이런 형태.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와 4분의 5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8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4분의 7이 되나요? 4분의 7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8x겠고 여기가 그러면 4분의 7 되니까 4분의 7 2에 14가 되네요. 플러스 14. 그 다음은요 8x 마이너스 14. 자,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와, 범위 8개나 되네. 와우. 자, 뭐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방법이 좀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고 적용하는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와, 개수를 뭐 8개나 좀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고통스럽네요. 자, fx식, gx식 구해가는 과정 아까 설명드렸는데 뭐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 할 때 자, 맨 처음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나온 결과 치역인데 치역을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대입해서 최종 결과 대입해주면 0부터 2 나온 이 치역인데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돼서 다시 0부터 2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래프 모양 이 모양을 맨 처음에 정의역 잡은 곳에다가 그려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 이런 절차들을 각 구간별로 이제 잘 지켜서 차분하게 이제 대처하면 되는 건데 개수가 좀 많으니까 실수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조심해서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좀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18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좀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